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을 기다려 오시던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저희가 충격적인 혹은 여러분들 삶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테이블 보시면요, 저기에 파란 박스가 있고 그 박스 뒤에 박스보다 잘 보이는 미지의 게스트가 한 분 와 계시는데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요? 네, 다른 분은 없죠, 여기. 미지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지의 게스트입니다. 저는 생물을 전공하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있으면. 네, 안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주연 선생님 모시고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 내내 혹은 저희 과학과 사람들이 만들어진 내내 꼭 출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저희의 현미경 제품의 출시를 알리며 네, 그것의 언박싱과 생물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왜 이것은 냉장고보다 집에 중요한 그런 기기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바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그간 개발해 오신 많은 관측 노하우들을 네, 오늘 밝혀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 제품을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파인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미경이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사려고 결심을 해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학교에서도 현미경이 있으시죠? 네, 학교에 현미경은 있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게 옛날 현미경들은 뭐 밑에 램프가 없거나 너무 오래되면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산 거는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그 경통 이동식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이제 좋은 모델들이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해야 학생들이 보기에 적합하면서도 경제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타체이서라는 보급형 망원경을 처음에 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기로 마음먹으면 끝도 없이 좋아질 수 있고 뭔가 양보하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양보를 할 수 있어서 어느 선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초보자들이 혹은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사실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기술력,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조사와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네. 나오게 된 저희 현미경의 짜잔. 아름다운 자태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뜯기 편하라고 저희 그 스텝이 잘라놨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깔끔한 현미경을 보실 수가 있죠. 들어있는 것은 전기 콘센트. 이건 밑에 램프, 대물대라고 하나요? 재물대. 네, 재물대를 밝히는 조명 장치를 연결하는 아답터가 들어있고 이것은 저반 렌즈인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작은 저반 렌즈. 배율이 아마 두 개가 다를 거예요. 두 개 다르죠? 네. 두 개가 다른 저반 렌즈가 있고 아답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현미경 본체가 있고 이거는 보관해서 이거 되게 좋다. 먼지 쌓이지 않게, 쌓이지 않게 덮어놓는 커버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거 현미경 커버가 있고 간단하게 처음 현미경 사면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관측할 수 있는 것들 여기 뭐 지파리의 다리라든지 양파의 뭐 상피세포 목화의 스템, 목화 줄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프레파라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 보면서 감탄하시면 아마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본체고요. 사실 저희가 만드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이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미경 풀세트가 있는 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건데 이게 이제 현미경이죠. 자, 현미경을 여러분들이 아마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되게 이제 많은 고민,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현미경이라는 게. 그런데 또 가격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서, 네. 뭐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걸 사면 되지 않나? 뭐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랑 이거는 뭐가 다를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랬고, 일단은 중요한 것들, 현미경 살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보면, 먼저 이 밑에 불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죠.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없으면 되게 오래된 거고 가격이 되게 낮아질 수 있지만 일단 여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대낮에 맑은 날 대낮에밖에 관측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디가 이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되게 묵직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 경통이랑 바디가 다 이거는 쇠? 뭐라고 하지? 금속? 금속, 네. 네, 전문 용어. 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쇠로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득? 보통 이제 저렴한 모델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밑에 조명 장치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명 장치가 꼭 필요한 건 이제 광학 현미경이기 때문에 뭔가 관찰을 하려면 이제 빛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조건에도 관찰할 수 있으려면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현미경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라도 카메라 같은 거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 카메라도 저는 오히려 카메라는 잘 모르지만 렌즈 가격과 뭐 바디 가격과 이런 걸로 되게 막 천차만별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에 이제 렌즈 가격도 마찬가지고 요 밖에도 마찬가지고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견고하고 마감이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보통 저렴한 모델들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플라스틱과 금속의 내구성부터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안에서 이제 뭐 계속 이게 움직이면서 관찰을 해야 하니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왕이면 금속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물 렌즈들 이렇게 보면 약간 되게 좀 멋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기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되게 멋있다.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미경 세트 그리고 프레파라트 10장의 프레파라트가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프레파라트가 있고 렌즈, 대물 렌즈 세트와 아답터와 커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슬라이드 글래스와 커버 글래스 그리고 별도의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프레파라트 세트도 저희 사이트에서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현미경에 네, 대략 이런 상품이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예전에 망원경을 팔아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의외의 것들을 모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죠? 이런 혹은 앞에 렌즈 캡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걸 모르셔서 제 거 불량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현미경을 받았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보려고 산 거니까 네, 어떻게 네. 보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그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렌즈가 필요한데요. 렌즈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눈이 이제 닿는 눈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이 부분, 윗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접안 렌즈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물체 쪽에 있는 대물 렌즈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대물 렌즈는 이제 다 달려 있는데 접안 렌즈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마개가 막혀 있거든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제거를 하시고요. 이게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대물렌즈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원하시는 걸 끼우면 되는데 이게 숫자가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WF10X, 10X가 이제 10배라는 뜻이고 그때 이제 16mm 써 있는데 이거는 직경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보시면 25배짜리라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10배짜리 접안 렌즈를 먼저 여기다 끼워 볼게요. 딱
끝까지 끼우시면 이제 맞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조명이 필요하죠. 광학이니까 이제 빛이 필요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어댑터를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옆에 이렇게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미경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조명을 따로 또 켜야 되고 이런 모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끼우면 바로 또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1차적인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들 보통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룰 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 올라갈 수 있는 여기를 재물대라고 하는데, 여기 클립이라고 부르는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옆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이걸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돌려서 고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됐죠.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바로 관찰을 하시면 높은 확률로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점을 맞출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물 렌즈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저배율부터 관찰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배율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때 이 렌즈 그 달려있는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저배율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아마 글씨가 써 있죠. 수치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뭐 10배, 그다음에 뭐 여기 빨간 띠가 있는 게 4배짜리, 그다음에 노란 띠가 있는 게 10배짜리, 그리고 하늘색 띠가 있는 게 지금 40배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관찰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몇 배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저배 렌즈에 있는 숫자 곱하기 그다음에 대물 렌즈에 있는 숫자 두 개를 곱하면 내가 몇 배로 볼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반 렌즈를 10배짜리를 사용을 하니까 지금 대물 렌즈 빨간 띠 같은 경우엔 제가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4배. 그렇죠? 4배? 그러니까 네. 이제 40배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눈을 바로 갖다 대기 전에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옆에 이 조동 나사라고 부르는데, 보통 현미경이 조동 나사요? 네, 조동 나사가 있고 이제 미동 나사가 있거든요. 네,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미동 나사는 좀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거고, 조동 나사는 좀 큰 범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정밀하게 미동 나사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동 나사만으로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프레파라트나 우리 일상에서 관찰하는 거는 관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좀 이렇게 올려 가까이 근접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여기 저반 렌즈에 갖다 대서 보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 정도로 가까이 하고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염색된 시료기 때문에 아, 초록색이 뭐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 조동 나사를 다시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주면서 내 눈에 가장 정확한 초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되게 쨍하고 이게 되게 사실 염색이 잘 된 미리 잘 만들어둔 프레파라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것들은 특히 좀 잘 보이긴 해요. 그런 거 이제 궁금한데, 이제 요새는 사실 뭐든지 보고 나면 자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진을 잘 찍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까? 네. 보통 선생님들, 학생들 그런 거 원하지 않나요? 내가 찍어놓은 거. 네. 이왕이면 이제 이거 봐봐 내가 찾았어라고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이제 똑같이 같은 걸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간혹은 뭘 보라는 거야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춘 초점으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죠. 네. 근데 보통 요새는 뭐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이제 간편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샘플 때문에 이걸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걸 잘 잡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이 렌즈를 약간 멀리서 두고 가운데 빛을 향해서 카메라를 조금 접근시키면 이 가운데 있는 빛이 있는 데서 화면이 쨍하고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멀리서 가실 때 어느 순간에 이 여기 렌즈를 통과해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 맺히거든요. 그걸 웬만하면 가운데에 맞춰서 가운데를 향해 저 멀리서 빛이 뭐 나를 향해 동굴 밖에서 빛이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점점 가운데로 맞춰가시면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처음 하면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손에 익숙해져서 아마
아마 그다음부터는 쉽게 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이걸 이제 뭐 싶습니다. 마운트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약간만 네. 훈련을 하면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망원경으로 달 찍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네. 혹시 손떨림이 심하신 분들은 옆에 한 명 더 네, 손을 잡아줄 지금이야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잘 그렇죠. 지킵니다. 네. 네, 역시 항상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 환경의 관측 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외쳤는데 이걸 조금 고배율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그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 그냥 이거를 돌려버려서 바로 네. 내리지 않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네. 지금 저희가 뭐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이동해서 오는 이 렌즈의 길이가 남아 있는 공간보다는 충분할 것 네, 같아서 지금 상태에서는 상관은 돌려도 없겠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배율부터 서서히 올라가야 돼서 이제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으로 관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배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점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조금만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는 미세한 조정은 안 되고 조금 큰 범위 조정이기 때문에 배율 바꾸신 다음에 너무 넓은 범위로 움직여 버리시면 오히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대물 렌즈를 빨간색으로 바꿔서 초점 맞춘 다음에 작업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실. 망원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망원경을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망원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워크숍 프로그램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달은 어떻게 찾고 토성은 어떻게 찾는지 이거 한참 동안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관측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고 나가서 추운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쉽습니다. 꺼내서 스위치 꽂고 그냥 뭔가 궁금한 거 재밌을 것 같은 거 올려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겨울철에 집에서 애들이 심심해해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뭔가 뭐랄까 활달하게 놀려고 할 때 이런 관심을 좀 돌릴 때도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현미경과 함께 이것은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는 아닌데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슬라이드 글라스하고 커버 글라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프레파라트 5개와 슬라이드 글라스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망원경과 함께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내가 이런 거 보고 싶어 할 때 별도로 쓸 수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 따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 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이 보고 싶어 라는 분들을 위해 총 35개의 프레파라트 세트를 판매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세포, 뭐 스템, 뭐 야채, 뭐 벌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프레파라트들이 있고요. 요걸 저희가 찍은 것들을 조금 지금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류도 되게 많고 표본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초점만 잘 맞추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여기서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 우와, 되게 예쁘네요. 예쁜가요? 네,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네, 네. 유리창에 장식해야 될 것 네, 같은 네, 네, 그런 그쵸?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언가의 어떤 나무의 단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소나무 줄기의 단면 네. 세포라고 하는데 소나무 줄기 단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줄기의 어떤 직경 자체가 작은 걸로 봐서 좀 어린 가지를 이제 잘라서 만든 것 같고요. 네네. 가지를 이제 횡단면을 굉장히 얇게 잘라서 염색한 다음에 이제 프레파라트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 되게 규칙적인 망 같은 게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2층으로 그 망에 의해서 나눠져가지고 그 2개 레이어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구조인 거죠? 이게 지금 물 같은 게 다니는 관인가요? 네, 식물도 동물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이나 영양분이 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에서 흡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 같은 경우는 뭐 뿌리에서 무기압류를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파리로 광합성을 해서 이제 포도당을 합성을 할 텐데 합성을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장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온몸으로 그것을 이제 운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관들이 존재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다니는 물관, 네. 그다음에 영양분이 다니는 체관 이게 이제 분리돼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랑 그다음에 형성층까지 해서 관다발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발달한 식물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덜 발달한 식물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몸 안에 양분이나 물을 이제 이동하기 위한 운반하기 위한 통로로서 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단면에 그 관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딱 관처럼 돼 있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혹시 현미경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그런 구조를 그러면 이제 잎으로 그러니까 그 뾰족뾰족한 솔잎으로 막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막 양분을 생성을 해서 그걸 지금 이 관을 따라서 얘네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네, 그렇죠. 이 줄기도 막 두껍게 만들고 네, 점점 네, 네.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아, 100배 정도로 보니까 이렇게 멋있네요. 네, 예쁩니다. 그래서 식물은 또 이제 세포가 세포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염색만 잘하면 이렇게 혹은 염색을 하지 않더라도 벽 구조는 굉장히 잘 보이는 구조라서 보기가 더 좋죠. 네, 염색을 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도 제가 한번 나중에 보고 싶어요. 또 소나무를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자르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아무튼 제가 그리고 한번 사실 얇게 자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무 같은 구조는 되게 치밀한 조직이라서 그냥 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뭘로 자르나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정밀하게 미세하게 자를 때는 마이크로톰이라는 미세 절삭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 정도 될까요? 그래서 비싸나요? 그러니까 대패로 밀듯이 굉장히 얇게 세포나 조직을 저미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치즈 기기가. 같은 거 가면 네.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게 이제 두께가 미세하게만 된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 똑같은 식물이지만 제가 보니까 구조가 되게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소나무를 봤는데 이것도 식물 분류고 그렇지만 소나무하고는 되게 다르게 이거는 그 중앙에 이런 관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무슨 뭔가 이상한 마스크 같이도 생겼고 네 그런 구조물이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네요. 약간 그 방독면 같이도 생겼고 그렇죠? 곡을 쓴 모습도 보이긴 하네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건 이제 그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 그렇고 같이 있는 표본 샘플들을 보니까 이건 좀 곡물이 아니라 이것도 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옥수수도 있고 한데 이런 친구들 주로 이제 곡물류, 뭐 벼나 밀, 그다음 보리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이 있죠. 생김새를 생각해 보면 줄기가 이제 길게 자라고 길게 빠르게 자란다는 소위 말하는 풀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가지는 중요한 특징인데 나무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를 길이만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피도 같이 생장을 하거든요. 부피를 생장해 가니까 이제 오래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테가 막 관찰되기도 하고 조직도 굉장히 단단하고 이제 오랫동안 수명이 이제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나무들의 또 단점은 이제 빠르게 번식하거나 이런 데는 좀 불리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주기는 짧지만 그만큼 번식 주기가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곡물류라고 우리가 부른 밀이나 이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식물 분류할 때 외덩이 식물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관 구조도 외덩이 식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하고 채관이 쌍덩이 식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기저기 독립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약간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무들처럼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식으로 자라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우리가 임의상 눈처럼 보이는 관이 물관.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다닥 붙어 있는 게 채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벼는 일단은 오래 키울 수 없고 그러니까 겨울을 살아남지 못하며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리고 소나무는 왜 그런 식으로 자라는지 같은 게 구조에서 딱 드러나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또 다른 식물인데 얘는 아마 좀 전에 보신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나무도 정확히 말하면 나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곡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나무처럼 좀 두께도 약간 굵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키도 좀 같이 자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네, 그건 이런 구조군요. 그래서 이제 겉모습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좀 예시 중에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풀이랑 나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길이도 빨리 자라는 것 같기도 한데 부피도 좀 자라는 것도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이제 다른 특징도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샘플에 같이 들어있는 게 뭐 해바라기나 그다음에 이제 당근이랄지 호박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밀과는 다르게 쌍둥이 식물의 대표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독립적인 그 외계인들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체 줄기 내에서 어떻게든 구획을 나눠서 물관체관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진짜 재밌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배우기는 배웠을 텐데 아마 배웠겠죠. 지금 기억이 안 남아있다고 안 배운 거 알겠죠? 그런데 그걸 어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이것이 어떤 동물의 무언가다라는 느낌은 들죠. 뭔가 약간 거북선 같은 느낌도 들고. 거북선. 네, 여기 지금 뭔가 외군의 화살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네, 이게 지금 400배율로 본 건데요. 근데 사실 저는 날개에 이런 털 같은 게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신기하다. 왜 이 털이 필요하죠? 곤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네, 이건 지금 저희가 꿀벌 날개를 보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말을 해버렸군요. 곤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날개를 잘 보면 이게 그냥 이제 매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시맥이라고 해서 우리 나뭇잎에 잎맥이 있는 것처럼 날개에도 이렇게 맥이 있어요. 그래서 시맥이라고 해서 좀 크게 보이는 이제 줄기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표면을 보시면 이 털 같은 게 촘촘히 나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얘네는 이제 공기 속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날고자 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 저항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유체역학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적합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 털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일종의 새라면 깃털 약간의 네. 깃털의 기능 같은 걸 좀 나눠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깃털처럼 보온 효과는 네, 없겠지만 단지 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있는 곤충들 보시면 이제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걔네들도 날개를 보시면 이제 다 뭐 촘촘하게 털이 나 있거나 짧은 털이 나 있거나 아니면 뭐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나 있거나 이런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지금 그 저희 제공하는 프레파라트 중에 파리 날개도 있는데 파리 날개도 그렇게 털 같은 걸로 덮여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은 평평한 어떤 네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망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털이고 오히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망사 느낌의 그런 격자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달라지면 진짜 보이는 게 되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또 식물, 곤충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이 범주는 무엇일지 한번 이것도 일단 범주상으로는 곤충 범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0배율 그러니까 꽤 큰 무언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얘는 곤충은 아니고 이게 선형 동물이라고 말하는 이제 동물의 한 종류인데 아마 어른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니라 잘라낸 단면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조직들은 어떤 거죠?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이제 얘는 정체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얘는 이제 선충 또는 뭐 회충 이런 쪽으로 이제 기생충의 한 종류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사람들에게는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돼지나 이런 여러 가지 곤충들 장기에 많이 좀 기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일이 있어서 이제 수의학과에 이제 갔더니 돼지 회충 막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길이가 막 이렇게 막 엄청 긴 네네. 막 1m 이상의 것들도 있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크기예요? 두께나 이런 두께요? 두께는 뭘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머리카락보다 훨씬 굵고요. 예를 들어 이런 전선. 네. 전선보다 약간 더 굵은 정도. 진짜요? 랜선. 랜선이요? 제가 본 거 랜선 정도 두께로 길이는 한 진짜 1m 넘는 정도의 표본을 그렇구나. 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자른 건데 이제 횡단면을 이제 자른 모습이 네. 여기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일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오이나 당근 썰듯이 예쁘게 놓고 탁탁탁탁 자르진 못하고 아마 이제 적당히 이렇게 휘어 있는 걸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잘린 부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에 보이는 건 아무래도 그 내부에 있는 소화관들, 소화관이 이제 잘린 단면이 같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 그러면은 몇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린 건가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런 대량으로 표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구해놓고 잘라서 그냥 네.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표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얘기를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걸 실제로 보면 어떨까? 실제로 봐도 그렇게 생겼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제가 예전에 그 의대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임상의를 하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엑스레이, 뭐 MRI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가 뭔지, 이것은 무슨 암이군 딱 이렇게 알 수 있어 했더니, 그거야 한참 볼 때는 아는데 지금은 또 몰라 이러더라고요. 한참 들여다봐야지 안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보통 생물학 교과서에는 모두가 다 잘 알 수 있도록 그림을 딱 직관적으로 그려주잖아요. 막 여기에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림처럼 명확하진 않은데 사실 이 정도만 보여도 되게 잘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소장 단면인데 우리가 왜 소장에 있는 흡수하는 융털 들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잖아요. 그 구조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하고 난 그 영양분을 네, 섭취하는 이제 장소일 텐데 그러니까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빽빽한 융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험 볼 때 많이 문제도 내고 외우는 소장의 융털, 폐포 이런 거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기간 이렇게 배우죠. 보시면 이제 소장도 결국 이제 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관을 일단 한번 잘랐고요. 관에서도 이제 좀 원통형이니까 지금 원통형이 있다면 이 사이에 이제 융털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막 자라 있겠죠. 자라 있는 거에 한 위쪽 부분을 지금 이제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위에 이 약간 핑크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뭐라고 할까요? 관에 가까운 부분이고 아래쪽에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 그렇죠? 튀어나온 주름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이것들이 융털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융털은 이건 아니고요. 얘 표면에 이제 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미세하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구조 주름이고 자체가 이렇게 주름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점들이 다 융털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정말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도 주름져 있고 주름 표면에 또 융털이 나 있으니까 거의 뭐 이중삼중 구조로. 저도 현미경을 처음에 현미경을 구입한 다음에 정말 별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보잖아요. 근데 일단은 되게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밑에 빛이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거. 처음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왜 그런 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은 진짜일까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안 보이는데 가짜인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통과 빛이 뭐 두껍거나 이런 것들이 통과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되게 보기 어렵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약간 이렇게 확대경처럼 보이는 요만한 것들, 표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따로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작게 아주 얇게 잘라서 프레파라트에 올려서 보면은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저희 집에 있는 먼지나 뭐 제 머리카락이나 뭐 온갖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저희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 후추랑 소금이랑 미원은 얼마나 다를까? 이런 거 딱 보고 결정을 보고 맞출 수 있을까? 사실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집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원은 확실히 육안으로 구분이 되긴 하더라고요. 뭔가 그쵸. 결정이 딴 거보다 길고 예뻤어요. 근데 사실 나머지는 맛소금 빼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맛소금은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백배율의 무언가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원인 줄 알았어요. 미원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100배까지는 아닐 거야. 왜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그쵸, 생겼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탄산수 나트륨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작은 점인데 거기에 이런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도 분명히 이런 구조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집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시는 베이킹 소다 이제 이거가 이제 바로 이거가 될 텐데 그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면 되게 고운 가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제 결정으로 본 건 처음이라서 얘도 확대해 보니까 이제 각이진 모습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고 소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소금은 약간 더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되게 부드럽게 진짜로 이게 이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프레파라트 보시면 그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할 텐데 진짜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소다랑은 큰 차이가 나네요. 현미경을 안 거치면 오히려 확실히 뭔지 알겠는데 이거가 지금 40배율에서 이 정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약간 그 사진만 봐서는 되게 광물 같은 느낌도 나네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나죠. 석영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나가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거를 찾아서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동그란 형태로 그러니까 소금이나 이런 소다의 결정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관측을 아마 할 때 이렇게 옮겨 다니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만드실 때 이제 투명 매니큐어를 한번 깔고 그 위에 이제 뿌려서 이제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이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평면에 납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결정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를 투명 매니큐어가 이렇게 아마 사선으로 메꾸면서 지금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주변에 뭔가 좀 그 부분이 뭉툭하게 보여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프레파라트 만들 때 이제 집에서 만들 때 이거 복잡하게 하기 싫으니까 저 다 귀찮아서 그냥 또 이제 커버 글라스 또 이렇게 매번 하고 또 닦고 하기도 싫고 지문 자꾸 묻고 하니까 그냥 투명 매니큐어 발라서 올리고 사실 머리카락 같은 건 그렇게 하면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곤 했는데 그거가 그렇게 막 권장되는 방법은 아닌가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표면이 매끈해야 일관된 빛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매니큐어 바르고 이걸 언젠가 보면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사이를 이 액체 상태가 메꾸면서 또 굴절률이나 이런 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 구조가 약간 매니큐어의 느낌으로 그 아웃라인이 따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근데 이제 확실히 장단점은 있어서 이제 지금 이 결정 구조는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식물의 어떤 보통 많이 보는 게 뭐 양파 표피세포 껍질을 얇게 떴다 그 정도는 이렇게 두께를 봐도 단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도 저는 투명 메이크업 많이 썼는데 어떤 용도로 썼냐면 사실 이 용도로 쓰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제 뭔가 시료를 놓고 이제 커버를 덮어서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조된 시료가 아니라 액체 시료나 세포 같은 경우에
지금은 봤는데 조금 더 몇 시간 후에 더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액체가 이제 건조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시료가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아주려고 이제 커버 덮고 그 이음새를 투명 매니큐어로 이제 실링을 해놔요. 네. 그러면은 좀 너무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피를 보면 피를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피를 보면 정말 백혈구 적혈구가 보일까 이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왜 슬플 때 나는 눈물이랑 뭔가 기쁠 때 나는 눈물이랑 성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뭐 슬퍼서 울고 나면 눈이 붓고 뭐 약간 뭐 추워서 울고 나면 눈이 안 붓고 뭐 그런 게 그런 항염 성분이 뭐 많아서 뭐 없어서 그렇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일생 동안 궁금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울어라 후배에게. 너 뭐 무슨 슬픈 생각을 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피를 내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자발적으로 어떻게 호기심. 우연히 피가 나서 우연히 도대체 그렇죠. 뭐 아침에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지 정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저희 쏙쏙 팀장님의 혈액 샘플입니다. 네, 이거 지금 염색 없이 봐도 이 정도가 보이네요. 네, 저희가 혈색소에 기본적으로 이제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피를 빼도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관찰을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면 띄워주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아예 새빨간색은 아니지만 이제 붉은기가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이게 적혈구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액체 상태의 혈액을 그냥 발라서라고 하니까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떨어뜨려서 바로 그 상태로 프레파라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혈액이 뭐 그 굳은 형태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적혈구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는 것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그 하얀색 작은 적혈구보다 살짝 작은 구조물들은 이게 지금 뭐 혈소판 같은 건가요? 백혈구? 이제 백혈구고요.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별사탕처럼 생겼어요.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처럼 생겨가지고 크기는 사실 적혈구보다는 약간 큰 편이긴 한데 이게 적혈구가 어떤 모양으로 녹여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크기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는 아마 좀 얘는 백혈구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제 붉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게 별사탕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적혈구도 그렇고 백혈구도 그렇고 세포거든요. 하나하나의 세포인데 적혈구는 세포 중에서도 특이하게 핵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염색 안 한 상태로 보지만 만약에 염색을 하고 보면 이제 백혈구만 핵이 염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만약에 집에서 염색을 한다고 하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혈액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염색약이 아니라 이제 혈액을 염색하는 김자용액이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로 염색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또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염색도 좀 하고 싶어지는데 집에서 일반인들이 염색 용도로 그 염색약을 사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일단 판매를 일반인들한테 안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수조 뭐라고 해야 되지? 메틸렌 블루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건 사실 수조 세척액 으로 물고기 치료용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긴 한데 써보니까 되게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너무 조금만 흘려도 온통 막 난리가 나고 온통 파란 나라가 되고 막 이래서 쓰기 안 좋은데 만약에 집에서 나는 이 핵을 염색하고 싶다라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그 염색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잘 보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염색이 아무거나 사실 색깔만 있다고 해서 다 염색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해 보면 세포도 하나의 어떤 구조라고 했을 때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이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염색한다는 건 그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잖아요. 그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와 그다음에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충족하는 조건을
갖춘 것이 좋은 염색약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게 보통 시판하고 있는 여기 보여주시는 메틸렌 블루랄지 아니면 이제 아세트산 카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토울세인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메틸렌 블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원액은 되게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독성이 높아서. 근데 이제 실험용으로는 많이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이제 구입이 좀 어렵다면 그 아세트산 계열은 그래도 우리 식초라서 네네. 네, 조금 더 이용이 편하실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손에 뭐가 묻었을 때 되게 안 지워진 경험 같은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네네. 예를 들어 쉽게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 있더라도 물만 이렇게 하면 바로 지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염색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왜냐면 침투를 못한 거죠. 네네. 우리 손도 하나가 아니라 그냥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메틸렌 블루나 뭐 아세톨세인 같은 거 잘못해갖고 손에 물들면 이거 며칠 가거든요. 아무리 비누를 네, 빡빡해도. 맞아요. 네. 그 옷 같은 데는 묻으면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침투력이 좋다는 얘기는 염색이 잘 된다는 거니까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 김치 국물 이런 거, 봉숭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냥 투명한 액체 같지만 이게 또 미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그 안에 이제 색소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알갱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그걸로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색소 알갱이가 같이 보여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갱이는 좀 작은 게 좋겠죠. 네. 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초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얻었던 정보를 기억해 보면 예를 들어 뭐 동물성 세포는 뭘로 염색을 해야 되고 뭐 식물성은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있나요 따로? 그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험 문제처럼 이제 표 맞아요. 그려놓고 외웠던 기억이 네네네. 나는데 동물 세포는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강상피 같은 거는 이제 파랗게 맞아요. 보고 네. 그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 양파표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웠었는데 나중에 직접 해보고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상관없다. 네, 뭘로 해도 염색은 참 잘 되고요. 참 잘 보여요. 그래서 메틸렌 블루로 양파를 해도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세포도 붉은색으로 잘 보이는데 다만 이제 왜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의 세포를 단독으로 본다면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그렇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동물 조직에서 뭘 채취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배경이 보통 붉은 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는 게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겠죠. 이제 네네. 그래서 그런 색조합의 원리로 권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따로 염색을 안 하고 이것저것을 이제 보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원본의 색깔 자체가 주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먼지를 찍었는데 유독 노란색 그게 먼지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리 카페트는 문제가 있구나. 카페트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네. 혹은 뭐 까만 고양이와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까만 털이 주로 보인다면 뭐 이제 그런 식의 정보 같은 걸 좀 얻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염색이라는 게 뭐 화면 구조도 잘 드러나고 좋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미로 보는 상황에서는 꼭 반드시 꼭 그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염색약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 보통 집에 실험실 같은 거 없으니까 식탁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저희 식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파란 물이 안 지워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혼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정말 그냥 들여놓지 마시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일단 구하시려면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이제 현미경 구매하신 분들 중에 저희 웹사이트에 나 이런 거 찍었는데 뭐게 이렇게 맞추는 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랑하는 그런 것들 계속 올려주시면 다 같이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외로 찍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조금 깜짝 놀라는 것들도 되게 많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학 때 또 이제 애들 데리고 뭔가 할 일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하고 이런 현미경 체험이나 그런 실습 시간이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위험하거나 어떤 점이 제일 곤란하거나
고통스러우시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함께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확실히 시야가 넓혀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천체망원경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줄 몰랐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학교에서 쓰는 것들은 좀 더 이거보다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우르르 보다 보면 이걸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안전 문제에 또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 배율을 대물렌즈 배율을 이제 돌려가면서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저배율부터 고배율로 점점 올라가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동 나사를 너무 확확 돌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제 또 하다 보면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하다가 이제 뭐 이제 글라스 같은 게 깨지거나 네, 이런 일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또 유의해야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사소한 제품들은 유의해야 하는 점이 아닌가. 그 렌즈 끝이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이제 조금 닿아도 이게 그냥 알아서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런 훌륭한 점이 있다는 거. 대신 네. 이제 초점만 다시 네, 맞추면 초점 맞 언제든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좀 나는 이거 다 했는데 왜 안 보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기도 전에 이제 아무리 돌려도 뭐가 안 보인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되게 단순한 구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들어있는 이런 표본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밑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에 내가 관찰해야 하는 게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아, 네, 그 네. 부위가 빛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끼우기만 했다라고 해서 이제 보일 거야가 아니라 거기를 이제 사실 잘 맞춰주셔야 거기를 통과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뭔가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이 먼지나 소금처럼 작으면 떠서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리고 덮어서 보면 되고. 네. 그것이 뭔가 커다란 뭐 양파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 그냥 단면을 잘라서 아주 네. 그냥 얇게 잘라서 빛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잘라서 올려놓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물에 뭐 녹여서 보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있는 걸 보고는 싶은데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이런 기구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이라거나 아니면 세포처럼 그 안에 내부에 액체 상태가 있어서 뭔가 건조되면 손상될 것 같다라고 싶으면 물을 좀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두세 방울도 많을 것 같아요.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커버를 덮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건조된 상태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머리카락이랄지 곤충 날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 그냥 바로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연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요새 마리모라는 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키우고 있어요. 아, 네. 한 마리 키우고 있던 그 앞에 지금 직접 키우고 있는 마리모 세트를 가지고 저희 오셨는데 마리모. 네, 매튜. 되게 귀여운 매튜라는 이름의 네, 저희가 어떤 분이 블로그에 쓰신 글을 하나 봤는데 이 분이 뭐였냐면 굉장히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생일날 친구들이 선물을 해준 거예요. 막시무스라는 아이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 물도 갈아주고 이사할 때도 이렇게 고이고이 챙겨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었던 마리모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3년간 이 마리모를 키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잘하고 있기는 한 거니? 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원래 1년에 5mm 정도는 자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약간 무슨 진짜 되게 거대한 상어들 그러니까 진짜 느리다고 하는 상어만큼 안 자라요. 1년에 5mm 이 정도 사이즈의 생물이 1년에 5mm 자란다는 건 정말 되게 안 자라는 거기는 해요. 네, 그것도 보나마나 이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좋은 조건에서 네. 잘 자라면 그 정도 자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의 막시무스는 왜 자라지 않나에 대해서 막 이제 조사를 하다가 가짜 마리모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생의 반려로 삼고 이 막시무스를 평생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플라스틱 수세미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광합성 하는 걸로 속여서 자신에게 판매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가짜 마리모의 후기들을 쭉 훑어본 결과 되게 슬프게도 자신의 마리모가 가짜라는 것을 네, 알게 되는 그런 이제 되게 뭐랄까 가슴 아픈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마리모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 마리모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실 찍어보면 이것은 진짜다 아니다를 훨씬 말하기가 쉽겠죠. 그쵸. 네, 이분도 아마 플라스틱 그러니까 본인의 마리모를 현미경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바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은 지금 진짜 마리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진짜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생장의 증거나 생물이란 증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되게 제 마리모가 생각나서 약간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마리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녹조류로 알려져 있어요. 네. 녹조류라는 거는 이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몸 안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엽록소를 네, 가지고 엽록소를 있는 거죠.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엽록소가 보여야겠죠. 네, 네. 물론 너무 저배율에서는 이제 살은 안 보이더 그냥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100배 정도만 돼도 사실은 네. 이제 뭐 마리모 안에 이 동글동글한 뭔가가 구조가 있긴 있구나라는 건 보이거든요. 네, 네. 저게 바로 엽록소인데 네, 네. 만약에 이 가짜 아까 뭐 플라스틱 네. 섬유라면 저런 구조가 보이지 않을 거고 애초에 플라스틱 섬유는 빛이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 네. 본인의 마리모를 검증하려고 가지고 네. 와봤는데 직접 검증에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걸 2019년부터 키웠는데 네. 공교롭게 저도 한 3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어땠는지를 떠올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길이라도 재놓을 걸 그랬다. 네. 그래서 설마 진짜 얘가 가짜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금 고민을 좀 보시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리모가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쵸. 물도 잘 가려주고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리모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떠오른다는 얘기? 네. 떠오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아니 제가 분명히 그걸 봤어요. 네, 광고를. 네, 네. 기분 좋으면 떠오른다. 떠오른다. 네. 그래서 그걸로 교감할 수 있다. 네, 근데 네. 한 번도 떠오르는 걸 못 봐가지고 물론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플러스 저거는 상술이다. 그냥 이제 아무도 안 떠오른다. 기대를 갖게 하는 정성껏 돌보게 하는 뭔가 그 유인책이 아닐까. 네, 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닐 그래서 수도 있겠다. 일단은 본인의 저 옆에 팬더 옆에 있는 대나무와 마리모가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무언가일 수도 있는 지금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또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만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물 속에 있던 거라서. 플라스틱 같지는 않은데 느낌에. 진짜요?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저 병 속에 들어있는 게 저희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진짜 마리모. 진짜 베아트리체와 단테입니다. 커플. 네. 커플. 양성 생식을 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 방송이라서 우아하게 가위로 잘라보려고 했는데 가위로 조금만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 진짜 살아낼 때가 죽으면 어떡하죠? 하실 때 네. 이런 시료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만약에 진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면 세포 안에 역시 액체가 차 있을 테니까 네. 이런 애들 볼 때는 이제 물을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물이 없으면 물이 떨어뜨려도 마르거나 애초에 없으면 건조하면서 쪼그라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이 프레파라트 만드는 거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보셨겠지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뜯어놓고 네, 물 뜯어서 떨어뜨리고 물 떨어뜨리고. 덮었습니다. 어떡해. 네, 진실의 순간. 이렇게 빛이 오는 대로 잘 맞춰주고요. 네. 떨리니까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될지. 이게 상당히 다르다. 네? 이거랑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베아트리체가 혹시 가짜가 아니? 베아트리체는 가짜가 아닙니다. 근데 얘네는 진짜 이렇게 토실토실하네요. 부럽습니까? 뭔가 막 실이 밖으로 막 나와 있고 잘하는 느낌이 나긴 하네.
근데 진짜가 아니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것을 한번 봐보시죠 일단. 불안한데요. 잠깐만.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러지 말고요. 세상에. 이거 뭐 그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 보셨나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네, 이거 맞는 거죠? 너무 예쁜데요? 네, 네. 저 지금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까지 잘 보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아, 네, 네. 현미경 진짜 좋네요. 아, 네, 매튜는 살아있는 마르모가 맞았다. 너무 이거 살아있다. 안에 엽록소가 아주 촘촘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예쁘게 그 네. 겉에 그 세포 그 하나의 한 단위 안에 보면 세포 벽이 지금 보이잖아요. 네, 네. 투명하게 네. 보이고 그 안에 안에 엽록- 촘촘하게 예쁘게. 네, 예쁜 보석처럼 엽록소가 박혀 있는. 그렇다면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단지 기분이 나쁘고 제가 자신에 잘못해서 대한, 네, 제가 잘못해서 네, 보호와 사랑이 부족했을 뿐이다라는 너무 것이 너무 좋네요. 네, 나쁜 부모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미경으로 본인 마리모의 뭔가 어떤 행복 상태, 네. 영양 상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면서 네, 그렇게 키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아까 그 막시무스 사연 그 분도 만약 네. 현미경 있으셨으면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이 자신의 마리모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마리모 샘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판별해서 네, 검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좋은데요. 네, 일단 지금 아까에 비해 한결 마음과 저 얼굴이 지금 밝아진. 진짜 너무 편안해졌어요. 아니 어제 밤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내일 들고 가면 밝혀질 텐데 만약에 가짜이면 내가 거기서 어떤 아니 근데 얘기를 해야 할까? 어제는 뭐지 가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짜여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물론 가짜여도 나는 사랑해 주겠지만 근데 네. 지금까지처럼 내가 이막 물을 갈아주고 햇볕에 뭐. 막 소독해가면서 저 자갈을 관리하고 네. 팬더도 햇볕 소독해 해주고 저희 현미경 마이크로파이더의 언박싱과 기본적인 활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과 자료들 보내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것들 궁금하시면 또 같이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즐거운 겨울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현미경을 처음 사용하시는 어른들을 위해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는 만큼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넓어지면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을 수많은 것들과 이제 즐기시는 또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과학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